10년 된 구형 나스와 새로운 나스의 차이가 이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스입니다. 에이스 스토어에서 나온 투베이 나스죠. 투베이 나스 드라이브 스토어 2 AS1102T 모델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이제 나스로 유명한 시놀로지라는 곳에서 나온 아주 오래된 제품입니다. 4베이짜리 제품을 한 거의 10년 가까이 사용을 해오고 있었는데, 사용하면서 크게 불만사항은 없었지만 상당히 속도가 좀 느리죠.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속도도 느리고 하는 차에 에이스 스토어 쪽에서 나스를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한번 10년 만에 나스를 업그레이드를 하면 얼마나 성능이 좋아질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봉부터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물론 나스를 사용을 하시면은 나스 전용 하드가 필요하시죠. 나스 전용 하드로는 시게이트에서 나온 아이언 울프 나스 전용 하드죠. 4테라짜리 당연히 백업을 위해 레이드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4테라짜리 2개를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면에는 팬도 있고요. 전원 버튼, 그 다음에 USB 3 연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랜선 연결할 수 있고 아답터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켄싱턴 락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개봉을 해가지고 하드를 직접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간단하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앞모습을 보니까 에이수스의 이런 다양한 주변 기기와 동일한 디자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마침 에이수스의 공유기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이수스 공유기하고도 완전히 동일한 모습의 나스로 에이수 스토어라는 브랜드의 제품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번 전원을 연결한 다음에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tart.asusstore.com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수스토어 나스를 선택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에이수스토어가 아니고 아수스토어네요. 에이수스에서 자기네 회사를 에이수스로 불러달라고 하는 걸 봐서 저는 그냥 에이수스토어라고 불리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A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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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eat once again. ASUS. 아수스토어인 것 같습니다. 자, 사용 중인 제품 선택이라는 항목에 들어가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1102T거든요. 그래서 AS11이죠. 네, AS11 시리즈 선택을 하고요. 제어 센터 유틸리티를 설치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macOS용으로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맥 앱 스토어에서 에이스 스토어 컨트롤 센터를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실행을 해봤습니다. 실행을 했더니 자동으로 스캐닝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바로 AS1102T A613이 내부 네트워크 191680126으로 검색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에이수스 컨트롤 센터에서 보시면은 uninitialized라고 되어 있어서 이쪽을 클릭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보니까는 Your connection is not private 해서 이 크롬 웹 브라우저로는 접속이 안 되네요. 그래서 동일한 웹 주소를 클릭을 해서 사파리에서 로딩을 해 보았습니다. 에이수스 스토어 데이터 마스터라고 해서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초기화를 하기 위한 단계가 표시가 되고 있네요. 네, 지금 일단 설치를 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화를 해야 되겠죠. 유저 인터페이스가 어두운 게 좋으니까 어두운 것으로 선택을 하고 원클릭 설치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버튼 누르고요. 레이드 유형은 레이드 1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시작 버튼을 눌러서 초기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기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 파티셔닝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에이스 스토어의 드라이브 스토어 2의 간략한 성능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프로세서는 고성능의 쿼드코어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4GHz의 리얼텍 RTD1296 프로세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DR4 메모리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메모리에 비해서 40%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2.5기가비트 인터넷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 에이수 스토어에 기대되는 기능이라면은 다운로드 업로드에 있어서의 속도 향상 쪽 부분, 그리고 4K 트랜스코딩을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공개 영상이라든지 일부에게만 어떤 영상을 이제 전달해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항상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유튜브에 비공개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링크가 있으신 분들만 보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굳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지 않고도 제가 그냥 나스를 통해서 나스 주소를 알려주고 4K의 스트리밍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 스토어 드라이브 스토어 2 모델에서는 기본적으로 1기가 메모리가 기본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스를 운영을 하면서 미디어 스트리밍을 하기 위해서는 램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모드라는 것을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요. 미디어 스트리밍을 위해서 512MB 정도의 용량을 기본적으로 할당을 해서 멀티미디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미디어 모드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 스토어는 랜섬웨어로부터 다양한 보호 대책을 마련을 해놓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나스의 랜섬웨어를 직접 걸려본 사람입니다.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제가 사용하던 4베이 나스, 시놀로지의 4베이 나스가 나스에 걸리는 랜섬웨어가 있거든요. 저도 처음 걸려가지고 나스 안에 있는 데이터만을 이렇게 랜섬웨어가 공격을 해가지고 전부 다 확장자를 XXX로 바꾼 다음에 뭐 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파일을 남겨놓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폴더에 좀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나스도 랜섬웨어에 취약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심히 살펴보는데, 이 에이스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랜섬웨어로부터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스냅샷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손실된 데이터를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 설정, 그리고 포트 변경, SSH, 터미널 비활성화 방법 등의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나스 운영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알 수 없는 IP로부터 접속 시도가 되고 있죠. 전부 다 봇들이 그렇게 접속 시도를 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랜섬 보시기도 하겠죠. 그래서 3번 이상 비밀번호를 틀리면은 해당 IP는 무조건 접속 차단하게끔 하는 예방 조치는 무조건 당연히 하는 겁니다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에 걸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에이스 스토어의 최종 인스톨레이션이 완료가 되면은 해당 부분들도 함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스 스토어 나스 역시 시게이트 나스용 하드디스크와 마찬가지로 3년 동안의 넉넉한 보증 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이스 스토어는 모바일용 앱들도 다양하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에 들어가셔가지고 에이스 스토어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이 AI 데이터, AI 마스터, AI 포토 3, 그 다음에 AI 뮤직, AI 비디오, AI 리모트 컨트롤과 같은, 그리고 AI CQO도 있네요. 네, 이런 다양한 앱들을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서 직접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서 이 에이스 스토어에 접속하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방금 에이스 스토어에 장착을 했던 나스 전용 드라이브죠. 시게이트의 나스 전용 하드디스크인 아이언 울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 울프 헬스 매니지먼트라는 IHM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스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최상의 시스템 상태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 기능들이 이 나스 하드디스크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나스 하드웨어의 공급업체로부터 이제 품질을 인증받은 에자일 어레이 펌웨어를 장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에이스 스토어와 같은 나스와 궁합이 잘 맞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스 오류 복구에 대한 제어라든지 전원 관리와 같은 부분들의 적극적인 제어를 통해서 최적화된 레이드가 구성될 수 있게끔 하는 시게이트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스를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3.5인치 하드디스크가 여러 대 이상 동시에 돌아가기 때문에 진동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나스 전용 하드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시게이트의 아이언 울프 나스 전용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멀티베이에서의 여러 대의 하드디스크가 진동을 할 때 그 진동을 감지해주는 센서를 통해서 보정을 수행을 해서요, 일관적인 성능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게이트의 정품 하드디스크를 구매를 하시면, 이런 나스 전용 하드디스크를 구매를 하시면 레스큐 서비스를 제공을 하죠. 3년에 1회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복구 성공률이 90%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넉넉한 서비스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복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록을 완료하고 나스의 관리 페이지로 처음 접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주 깔끔한 UI로 나스의 각종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발빠르게 보시는 것과 같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속 시원한데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10년 전의 나스하고 지금 이제 새로 사용을 하기 시작한 이 에이스 스토어의 나스하고 한번 속도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10년 전의 나스이고요. 오른쪽이 지금 새로 사용을 시작한 에이스 스토어의 나스입니다. 로그인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제가 오른쪽에도 시스템 환경창을 같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환경창이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어판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기존에 사용하던 나스에서 제어판 열고요. 오른쪽에 새로운 나스에서도 제어판을 열어보았습니다. 제어판이 바로바로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10년 된 나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콘도 제대로 불러오지 못했어요. 아이콘도 제대로 불러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나스에서는 제가 제어판을 클릭을 할 때마다 상당히 빠르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의 나스를 사용하면서 그냥 원래 속도가 이런 식으로 원래 느린 줄만 알고 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원래 느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제 나스가 오래돼서 속도가 느린 거였었군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뭘 하나를 이렇게 이제 제가 선택을 하더라도 작동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보시는 것처럼요. 네, 시간이 꽤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템 정보 들어간 다음에 시스템 요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나스 같은 경우에는 CPU 클락 레이트는 1.6GHz인데 CPU 코어가 1개짜리였습니다. 물리적인 메모리가 512MB였었죠. 그런데 제가 지금 새롭게 사용하고 있는 나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 메모리는 1GB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프로세서는 아치 64 프로세서라고 되어 있는데 쿼드코어 1.4GHz짜리 쿼드코어 프로세서입니다. 아무래도 프로세서의 차이 그리고 메모리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성능 차이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나스를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파일들을 공유를 하거든요. 제가 주로 수업을 찍다 보니까 수업 영상들이 보통 한 25분짜리 영상들이 한 2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한 주짜리 분량을 찍어가지고 전송을 한다. 그러면은 제 나스에 올린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또는 뭐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할 때 전송 속도가 아무리 인터넷이 빨라도 나스 자체가 작동하는 속도가 좀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10년 가까이 써오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이 2베이짜리 새로운 나스, 우리 에이스 스토어의 나스에서 지금 작동하는 모습을 쭉 살펴보면은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작동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리소스 모니터로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볼까요? 리소스 모니터를 열어가지고 두 나스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나스에서도 리소스 모니터를 열어보도록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물론 이제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터 용량이 거의 가득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나스는 데이터 용량이 별로 없는 그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나스는 제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데도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CPU 점유율이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50%를 넘어가고 있고 메모리 점유율도 36% 가까이 나오고 있죠. 네트워크상에서 뭐가 지금 전송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쵸? 전혀 전송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새로 설치한 나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CPU 점유율이 3% 나오고 있고 메모리 점유율은 38%, 네트워크상에서는 전혀 전송되는 게 없죠. 근데 지금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초 설치를 한 이후에 하드디스크 옵티마이제이션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점유율이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옵티마이제이션이 끝나게 되면은 이 점유율도 확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단 리소스 모니터를 여기저기를 클릭을 하면서 개요, CPU, 메모리 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보고, 프로세스 어떤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디스크 사용량 보고요, 뭐 설정 단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쾌적함은 기존하고는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존 나스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잘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프로세스 그럼 로딩 뜹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고, 커넥티드 유저 로딩이 뜹니다. 그 다음에 세팅, 스피드 리밋.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코어 CPU를 사용한 10년 전의 나스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의 한계가 보인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게 되면은요, 거의 작동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측하실 수가 있으시죠? 리소스 모니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빠릿빠릿하게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여기에서 2K나 4K로 스트리밍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0년 된 나스하고 새롭게 설치된 나스에 동시에 영상을 올리고 그걸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할게요. 스트리밍을 UHD까지는 아니고 2K 영상이라도 한번 재생을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된 나스하고 새로 설치한 나스는 전부 다 동일한 네트워크의 유선으로 ASUS 공유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제 노트북은 무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 노트북에서 각 나스에다가 동영상 파일 2기가짜리를 한번 보내볼게요. 시간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제가 먼저 10년 된 나스에다가 먼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새로운 나스의 동일한 파일을 한번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보신 것처럼 속도 차이가 좀 꽤 많이 나네요. 네, 10년 된 구형 나스와 새로운 나스의 차이가 이 정도 속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두 대의 나스에서 제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한번 재생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한 대의 공유기에 두 대의 나스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 스마트폰도 역시 내부 네트워크 상에서 해당 공유기에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은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대의 나스에 모두 다 비디오를 재생하기 위한 네이티브 앱을 설치를 한 상태이고요. 제 스마트폰에서도 각각 설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리소스 모니터를 보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10년 된 낡은 나스에서 제 비디오를 한번 재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고요. CPU 점유율이 올라가나요? 네, CPU 점유율은 99%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아직 재생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재생이 되네요. 되나요? 네. 네트워크는 1.1MB씩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1MB씩 전송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지금 이제 10년 된 나스에서 재생했을 때는 이런 환경이었다면은 지금 설치한 ASUS 스토어에서는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SUS 스토어의 네이티브 비디오 재생 앱에서 제가 파일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재생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CPU 점유율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와,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냥 바로 재생이 되네요. 뭐 잠깐의 딜레이도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CPU 점유율은 너무하네요. 4%밖에 안 나옵니다. CPU 점유율은 4%밖에 안 나오고, 네트워크 전송률 한번 보시죠. 아까보다 훨씬 더 높은 1.14MB인데 최초 한 4MB까지 올라갔다가 1MB 선에서 안정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CPU 점유율을 보시면은 대단합니다. CPU 점유율은 4%밖에 안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된 아주 낡은 나스에서 DS 비디오라는 네이티브 앱을 사용을 해가지고 실행을 했을 때의 시간 지연적인 부분이라든지 재생적인 부분도 살펴보셨고, 새롭게 설치를 한 에이수 스토어의 나스에서 AI 비디오라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앱을 통해서 재생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재생이 되는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리소스 모니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부하가 걸리는지도 확인을 해 보셨고요. CPU가 일단 기본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에서 좀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치 컴퓨터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듯이 나스라는 데이터 저장 장치 역시 좀 시간이 흐르면은 올드해지면은 내 속도도 좀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PC를 업그레이드 하시듯이 나스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좀 체감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고요. 에이수 스토어의 AS11 시리즈 2베이짜리 나스인데요. 뭐 2베이 정도만 하더라도 뭐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존에 4베이 나스를 사용을 해왔었는데 4베이 나스로 인한 이득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잘 느끼지 못하겠고, 그래서 2베이 나스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스 전용 하드 시게이트의 아이언 울프 하드를 샤텔의 2대로 레이드 1으로 묶었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상당히 쾌적한 환경에서 버벅임 없이 보셨던 것처럼 아주 쾌적하게 실행을 할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뭐 영상을 제작을 하면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굳이 비공개 링크를 담아서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해준다든지 할 필요 없이 제 나스에서 해당 비디오에 대한 링크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면 그 뽑은 링크를 바로 전달을 해줘도 손쉽게 전달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주 쾌적하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에이스 스토어의 새로운 나스 AS11 시리즈를 시게이트의 아이언 울프 나스 전용 하드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